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시작했죠? 지금 시작했으니까 10시부터니까요. 예, 10시부터니까 시작을 했고 진행이 좀 될 텐데 일단 핵심 의제들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이 되는 건데 김준일 평론가 주목해야 될 대목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형식이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걸로는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했을 때도 집무실에서 혼자 이제 발표를 하고 내려와서 기자들 그걸 받았잖아요. 네네. 질문을 받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 하면 안 되나?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비슷한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있고 기대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기대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투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의료개혁 뭐 이런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2,000명 이제 의대 정원 증원을 해내겠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의 뭐 국민 여러분들의 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개혁에 고통이 따르는 게 아니라 개혁의 죽음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사망이 따르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실 것 같은데 네. 돌발적인 또 이분이 좀 즉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 질문에 있어서 돌발적인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오늘은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경로를 굉장히 지금 최근에 하셨대요. 그 지난번에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 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가 사라졌다. 술도 줄이고 네. 경로도 줄였다고 근데 최근 며칠간 네. 빡쳤대. 한동훈 때문에. 진짜 책상 치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예. 책상 치고 소리 지르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전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저께 사회수석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70분 브리핑을 했는데 그 전날에도 했거든요. 이틀 연속 브리핑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경로하신 상태다. 그래서 경로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브리핑을 지난 6월 달에는 석유가스 통해 그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주된 내용은 뭐 저출생, 연금, 뭐 의료 등등이라고 하는데 기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5년, 10년 이상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말한 의료개혁이 지금 얘기를 아마 할 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 봤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급실을 지금 의사 부족한 거. 이거 추석 때 어떻게 할지 요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번에 기자회견을 답변을 할 건데 김준일 평론가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번 기자회견보다는 진일보했을 것이다. 기자들이 용기를 좀 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아마 짜여진 각본대로 갔다면 이번에는 한둘이가 툭툭 튀어나올 거고요. 한 명만 튀어나가면 다 같이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의료 지급 문제, 의료 문제, 그리고 한동훈하고 그 문제, 대표랑 문제, 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명품백 뭐 등등의 지금 현안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기대할 수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지난번에면 짜여진 각본대로 국제 현안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뭐 얘기를 하다가 명품백인가 그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 얘기하다가 슬쩍 넘어가 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기자들이 말려들지 않을 거며 저는 조금 지난번보다는 진일보한 어떤 답변이라든지 내용들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애드립을 할 것 같아요. 경로 애드립.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그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그 자막으로 지금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요약해서 뭐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주로 정치 관련된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폭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동해 심해가스전 브리핑 이후 세 번째 국정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체코에서 24조 원의 원전 건설 사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가 선정이 됐고,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직접 챙기겠다라는 입장. 체코가 난리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 미국인가요? 특허 갖고 있는 거기서 지금 시비 걸어서 제가 봤을 땐
다 꼬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이거 아니에요. 브리핑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왜 하라 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한숨을 같이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 브리핑도 뭐가 안 맞아요. 지금 맥락상 맞지도 않아요. 얘기 뭐하러 합니까? 아니 뭐 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곁다리 같은 거 같은데 네네. MBC가 지금 그 국정 브리핑 TV 생중계가 안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MBC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저기 MBN을 보고 예. YTN 지금 되는 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가 예. 지금 약간 용산 쪽하고 이제 갈등이 있으면서 예, 예,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풀 취재단에서 못 받은 것 같죠, 그렇죠? 빠진 것 배제가 같죠, 빠진 것 됐어요. 같죠. 와. 코리아 맞아요. 풀 취재단에 배제가 돼가지고 그럼 그런 것 MBC가 같아요. 이제 용산에 예. 이번 내에 국정 브리핑 중요한 거니까 예. 우리가 생중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예. 요청을 했는데 예. 다른 방송사와 뭐의 반대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때문에 못 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MBC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네.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공중파이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네. 알리려면 밉더라도 뭐 아니, 미울 수 그러니까. 있죠. 그래도 당연히 오라 해야죠. MBC가 무슨 뭐 장윤선 취재 편의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라이브잖아요. 뭐가 네. 됐든 그 평론이나 해석은 그 뒤에 후에 나오는 하더라도. 거고 이건 라이브니까 사실 MBC가 아니 취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출입 기자들이고. 그런데 이거를 어쩌면 보면 의문인데 줘야 되는데. 아유. 지금 그래서 MBC 뉴스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지금 생중계. 유튜브 라이브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있어요. 하셔야 돼요. MBC라는 네. 거는 유튜브 매체가 아니에요. 단순한 대한 네. 매체가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재판이 결과가 그랬든 간에 네.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김준평 말씀처럼 그게 평론이 들어갑니까? 그냥 틀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사람들의 몇 퍼센트는 봐야 그냥 공중에 깔아주는 거잖아요. 예, 예. 아, 참 답답합니다. 근데 진짜. 다른 회사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풀취재단인데 풀취재단에 이거를 한시적으로 제재를 풀어주는 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용산한테 직접 문의를 했대요.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네, 좀 네. 이것 좀 풀어줘라. 뭐가 됐든 중계를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건데 용산에서 노를 해가지고 지금 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MBC 관계자 쪽에 이제 저 정보가 이제 나와서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뭡니까 이게? 치사하다. 죄송한데 유치뽕이야 진짜. 이게 뭡니까? 아니 유난 갈등도 유치뽕이야. 정책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지. 있지. 그거 아니, 가지고 야 만나세요. 밥 안 먹어. 야, 아이 삐삐졌어. 나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유치뽕이야 진짜. 오늘 정말 저기 천하람 개혁신당 예, 원내대표도 예. 그 채널 A 아침에 거기 나와서 그 얘기하더만. 네. 우리도 간호법으로 이견이 있었다. 예. 이준석하고 이주영하고 천하람 3명이서 간호법으로 이견이 있었는데. 반대했죠? 우리가 그런다고 밥을 안 먹진 않아. 뭐냐, 니네 뭐야. 약간 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진짜 유치뽕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진짜. 심하네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공영방송 MBC가 그러니까요. 보도조차 못하게 이걸 막았다. 무슨 나 진짜 이런 건 처음 본다. 저도 살다 기자들이 취재하는 게 이거는 박근혜 국가가 아니고요. 정권도 이명박 정권도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요. 국가 취재를 못하게 막진 않았어요. 사인들 간에도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일반인들 간 예. 더저 못되게 얘기할게요. 초등학생들 간에도 이러지는 않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MBC 왕따야? 왕따 시킨 야, 거잖아요. 진짜. 화난다고. 예. 왕따 시킨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 때문에 화난다고 밥 안 먹는 거잖아요. 만찬 그래서 취소. 내일 잡힌 만찬이에요. 그 당장 오늘 잡힌 거를 이틀 3일 만에. 오늘 연찬에도 안 간대요. 그 벌써 얘기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아니, 나 징계해. 나 출입 어차피 출입도 안 하는데 뭐. 연찬에도 수석들만 몇 명 가고 네. 대통령은 참석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엠바고로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엠바고를 걸었더라고요. 대통령실 예. 출입 기자들 엠바고 걸어서 저는 또 엠바고 걸렸으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엠바고 거리가 됩니까? 무슨 엠바고가 아니 근데 돼요. 왜 밥도 안 먹고 정말? 의원 연찬회도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국회에서 저를- 하면 다 거부. 저를 영원히 용산에 출입 정지를 시키십시오. 징계를 때리십시오. 그러면. 저는 안 가면 되니까. 오늘 뭐 이제 진짜. 기자회견 얘기를 좀 해, 국정 브리핑 네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 저는 이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전 계속 그 부분은 계속 싫어요. 할 때마다 배우자 김건희에서 관련된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랑 밥조차 안 먹는 거를 봤을 때 네.
저는 그 경선 때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문자 보냈고 한동훈 대표가 네, 했던 예.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긴 됐지만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지만 네. 배우자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뜻이기도 한 거. 이제는 혼연일체가 된 상황이 아닌가. 너무 사감이 개입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의료 대란 관련해서 이 정도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데 이게 안 하면 그만인데요. 그러니까. 밥 안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꼬투리 잡히면 밥 안 먹으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리고 계속 프레임을 어떻게 걸고 있냐면 한동훈이 그 용산을 공격하는 어떤 공격수다라는 프레임을 걸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 많죠. 있을 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국정에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밥은 먹고 삐져도 밥은 먹어야지. 이렇게 부부싸움 아무리 세게 해도 아침밥은 나가야지. 그런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유명한 이런- 책 제목이 있죠. 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네. 본인이 기분 나쁘다, 빡쳤다라고 해서 그게 태도로 나오면 안 되죠. 그게 공직자로서는 예. 기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일반 인간들도 사인들도 일반 자꾸 초등학생 얘기를 하는데 애들도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학교 가서 밥 안 먹어! 급식 시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부모님이. 더더군다나 국정 최고 책임자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당 대표가 제가 한동훈 대표 편 들 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 얘기도 못 합니까? 하면 어때요? 밥 먹는 거하고 그 정책 얘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방식으로 이게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분명 본인 입으로 정치하겠다 앞으로는 그리고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 다음에는 국회 사랑제에서 만납시다라고 본인이 제언까지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또 반국가 세력 나오면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고 급기야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까지도 사실상 이렇게 반대자 뭐 이렇게 규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브리핑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윤한 갈등 그래서 5차 라운드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핵심 포인트는 추경호 대표의 태도인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추경호 대표는 확실하게 그 용산에 줄을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그 굉장히 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반대로 또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 손을 좀 들어주는 스탠스예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묘하죠. 네. 처음 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장성윤인가? 장승윤 사회수석이 70분을 내려와서 얘기를 의료대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야당이 공격한 것을 야당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여당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와서 그러니까. 70분을 얘기한 것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길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70분 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이제 아예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가서 해라라고 네, 해서 아예 한 번 했는데 왜 또 뭐 어쩌 네, 좀 이게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아이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모양이 이쪽에는 윤석열 그리고 친윤을 대표하는 추경호가 있고 네, 이 네. 반대쪽에는 한동훈과 이재명이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네.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설사 한동훈이더라도 이제 맞는 얘기를 하면 지원해 줘야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윤한 갈등을 본인이 뭐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딱 한동훈 옆에 쓰는 순간 윤한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저 새끼 저거 뭐 한동훈이 저거 동훈이 저거 또 이재명이하고 손잡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딱 네. 그거예요. 그냥 그 모양새가 야, 근데 그렇게 되는 진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대결 구도로만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공격을 많이 했는데 네. 이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왜냐하면 내일 그 만찬은 무산이 됐지만 9월 1일 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만날 걸로 보이거든요. 만날 일요일 것 날. 같아요. 네, 급진전됐죠. 급진전이 예. 되고 있고 만날 것 같아요. 어제 그 국회 본회의장 표결할 때
두 비서실장이 동시에 사라졌다, 동시에 나타났다. 둘이 사귀냐? 네, 이해식 의원하고 저 누구죠? 저 박정아. 두 의원이 동시에 사라졌다, 동시에 나타났다. 그래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뭔가 급진전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한동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8월 말이라고 했는데 좀 그대로 됐네요. 네. 8월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예측의 달인. 마지막 날이고 한동훈의 시간이 생각보다 더 빨리 왔어요. 이것 때문에 삐져서 밥 안 먹으면서 밥 안 먹는데 어제 던진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의제를 내라, 대안을 내봐라라고 한동훈이 던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얘기를 할 건 하겠다라는 뜻이고 네. 이제 9월 초 특히 추석 전에 저는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 길이.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치 받는 모양으로 가려고 저걸 던졌다고 보는데 근데 아직까지 계속 겁이 나요. 이렇게 네. 누가 손 들면 그거 있잖아요. 네. 손 들면 갑자기 손만 들면 이러는 사람들은 누가 손만 들면 이러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쭉 밀어붙일 수 있는지 그 역할을 아마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 측에서 힘을 주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갈지 안 받지 봐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어제 메시지를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갈 수 없다라고 본인은 이제 판단을 했을 거예요. 다만 네. 이제 그 행동을 실천을 할 수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네, 네. 당내의 어떤 그 역학 구도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 추경호 원내대표 비롯한 친윤들한테 본인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네. 그런 판단할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일단 정치력을 보여준 바도 없고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정치력을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지금의 정치 공학을 포함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프레임들이 작동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최근에 나왔던 거는 한동훈하고 만날 필요 있느냐 저게 반바지냐 쫄바지냐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급진전 이유가 사실은 의정 갈등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얘기를 보면은 의정 갈등이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어저께 보도를 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 굉장히 불쾌했대요. 아니 그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지들이 만나가지고 그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 또뭐 그것 때문에 화났어. 또 화하셨다라는 거야. 네.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한동훈 원래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병도 안 돼, 전국민 25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다가 네. 그러면은 의정 갈등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정부의 정책 실책을 조금 이제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많이 양보를 해서 그러면 약간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 같고 한동훈 입장에서도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갈등이 심해져 버리면은 최상병 특검 그냥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최악으로 가버리면은 야 네. 그러면 이게 어정쩡하게 스탠스가 아니 그냥 정면 돌파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까지 보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한동훈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된다고 민주당에서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한 거 제가 재밌게 봤는데. 네.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만나면 이재명 필승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요.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완전히 쭈그러지면 안 되는 거야. 네. 사실 어느 정도 우쭈쭈하면서 약간 키워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네. 약간의 민주당 내 기류들이 약간 살짝 있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니까 네. 윤 대통령은 빡치는 거지. 지금 윤 대통령 빡쳤다. 요거 하더라도 놔두십시오. 가더라도. 예, 근데 저는 정무적으로 옳다고 봐요. 네, 정무적으로 옳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는 여론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론을 등에 맞아요. 업고 이 국면을 돌파해야 본인의 대권 가도의 길이 열리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해야죠. 본인이 그렇죠. 이제는. 여기에서 또 폴더 인사하고 대통령께서 뭐 결제 받아가지고 와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하고 또 야당하고 싸우는 모양새가 되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들이 한동훈 대표 지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네. 갈등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풀지 이제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네네. 아마 강하게 치고 나갈 건데 네. 그 뒤 후속 대책.
그래서 정말 못해서 그냥 물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인 예, 뭐 예, 얘긴 하지만 예. 제압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지. 저는 이제 대립구도로 간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돌파를 한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온전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추경호 대표가 띠를 맨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용산과 우리는 그렇죠. 한 몸이다 이렇게 띠를 맨 걸로 보이고 추경호 대표는 사실상 원내대표인데 이분이 그 먼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만찬 취소를. 예. 한동훈 대표는 어제 아침 8시까지 전혀 이 취소된 사실을 몰랐는데 원내대표한테만 갔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상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동훈 대표는 서울 수도권이고 추경호 대표는 영남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가늠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네. 현재는 저 갈등의 축은 의정 갈등이 하나가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최상병 특검이 있잖아요. 친윤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 예. 저는 의정 갈등은 조금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진짜 바라고 좋겠지만은 사람이 죽기 시작하면은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죽는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로 이미 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망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예. 더 많이 왜냐면 김한규 의원 부친도 8월 13일인가 그때 작고하셨는데 예. 그 제주도에서 서울대 의대 나와서 제주도에서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하셨던 의사예요. 네. 근데 그 김한규 의원이 YTN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본인 부친께서 응급실 뺑뺑이로 돌아가셨다고.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이제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추석 때 특히 이제 보통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평시에 2배 정도 돼요. 예, 근데 그렇죠. 휴가 때 이제 더 이제 특히 이제 의외로 사고가 막 많이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갈 병원이 없으니까 다 응급실에 다 몰리게 돼 있고. 예. 근데 정부는 지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관리가 다 될 것인가? 아니냐. 이 이유가 더 문제예요. 솔직히 저는 추석 이후에는 점점점 상황이 악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된다. 지금 아주대병원 14명 중에 7명 사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못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응급실에만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응급실 의사가 할 수가 있는 거가 있고 거기에 응급실이 운영이 되려면은 뒤에 예를 들면은 정형외과 의사도 맞아요. 있어야 되고 당직을 그렇죠.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치과 의사도 같이 있어야 있어야 돼요.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잖아. 예. 봤잖아요. 지금 이 의사들이 콜하거든 콜. 그러니까 콜. 네. 이 의사들이 지금 다 사표 쓰고 나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응급실 의사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뺑뺑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와도 수술 안 돼. 할 수 있는 게 김종인 없어. 위원장이 왜 못 갔냐면 지금 그 얘기거든요. 네. 이게 열상이 났는데 연세가 많잖아요. 다른데 협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응급실 받으면 뭐합니까? 네. 전화를 해야 되는데 신경과 정형외과 뭐 예를 들어서 네. 못 오니까 의사가 없어. 우리가 의사가 없다. 니는 뭔데? 난 응급의학과 의사다. 네. 라는 거예요. 네. 응급의학과 의사도 부족하지만 뒤에 의사들 다 부족하거든요. 대부분 의사들이. 그래서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사실 저는 최상병 특검법은 어쩌면 한둘이 문제, 김건희 뭐 등등 이 사람 문제지만 네. 국민들 전원이 관계돼 있는데 추석 때 해결책을 어떻게 내놨냐면 진료 수가를 조금 올린다. 응급실 진료비를 전문의 진찰료를 비싸게 만들어서 못 가게 만들겠다 이 뜻이거든요. 250% 인상을. 아니 비싸서 아파도 참아라 이거예요. 돈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린다. 돈 많이 드니까 못 가게. 아파도 안 참아라. 아픈 거다 참아라. 이거로 지금 해결하겠다는데 네. 이거로 완전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초등학생 무시했나? 네. 오늘 아주 너무 많이 무시했어요. 유치한 발상이거든요. 네. 해결될 네. 수 없고요. 김준일 평론가 좀 말씀하셨지만 결국 의료 갈등 때문에 네.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친윤들도 돌아서는 사람들이 맞아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고 여론이 악화되면은 못 버팁니다. 이거는. 그리고 네. 이미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구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민원. 뭐 하냐? 지금 당장 뭐 누구 암 걸려서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이거 의사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안 된다 좀. 그리고 그분들이 다 또 유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아산병원이 전국에서 간이식 제일
제일 잘하는데 지금 간이식이 거의 40% 50% 수술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간이식은 언제 빨리 받느냐가 가장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지인도 네. 3차 진료기간 가라고 소견서 받아서 전화했더니 그러니까 반년 연말에 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네. 게 지금 태반이에요, 진짜로 네.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내놓는 대안이 뭐냐면 방금 전에 저도 잠깐 다른 매체의 속보 자막에서 봤는데 2025년까지 의대 증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포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굽힐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들, 특히 그 뭐 북녘땅까지 지금 자유를 확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4대 개혁 반드시 하겠다. 저항을 부르지만 쉬운 길 가지 않겠다. 뭐 4대 개혁 반드시 이루겠다. 나라 미래를 위해서 옳은 길이 뭔지 생각을 좀 해줘라. 그리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문의 그다음에 의료개혁, 국민 생명권, 건강권 공정하게 보장을 하겠고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 위해서 정책 역량도 집중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해서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의사, 환자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하겠다. 의료 개혁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0조 재정 투자하겠다. 이건 뭐 오늘 아침 언론 보도로 나온 것이고요. 이런 등등을 보면 아주 그냥 노멀합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중대한 현장의 어려움이나 고통, 위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원래 하려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간 것 같아요. 여기서 현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 이제 눈에 띄는 게 개혁에는 저항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저항이 이제 의사들이 저항하고 있고 야당이 저항하고 있고 한동훈이가 저항하고 있고 지금 다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본인 빼놓고는 다 저항하고 저항이야. 있는 거죠. 전 국민이 다 저항하고 있는데 항전하는 항전. 이게 거의 준 내전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네. 아니 다 싸우겠다는 다 거예요.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 보입니다.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세력과는 다 싸우겠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혁에 저항이 있다는 거 원론적으로 맞지만은 개혁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개혁하게 사망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개혁에 사망이 따르면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지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의사를 증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들 강력하게 비판했고 지금도 의사들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교수들 얘기해봐 한 4,500명 정도는 늘려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라는 네. 분들 꽤 있어요. 맞습니다. 의협은 한 명도 못 늘려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의협 비판합니다. 네. 그럼 4,500명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 온건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강경파들을 고립시킬 생각을 해야죠 정부가. 그러니까. 왜 2,000명을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회의록도 없어. 무슨 네. 근거가 있는 것도 몰라. 네. 왜 아직도 몰라 지금 아무도 몰라 지금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어제 서정욱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2,000명인지 그것 좀 설명해봐라. 대통령실하고 가까우니까. 일단 뭐 물건도 세게 부르고 깎는 거다. 원래 2,000명 불렀다가 1,500으로 깎잖아요. 깎긴 할 그럼 거야.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깎으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막 되면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무책임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말한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네. 의료라는 거는 생명이에요, 국민의 생명.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딴 거는 뭐 저는 연금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맞지만 약간 미래의 일이잖아요. 네. 뭐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지만 의료 부분은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추석까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2,000명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만약에 그냥 학술 단체라든지 협회면 모르겠어요. 국가를 운영하는 측 아닙니까? 네. 국정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를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바로 질의응답으로 전환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뭐 교육, 돌봄, 노동도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공정한 보상으로 일터가 확장되도록 하겠다. 노사법치 성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다. 근로자 기업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겠다. 숙련된 중장년층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 이것은 뭐 임금 피크제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겠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건 그냥 아이 그냥 해라 하잖아. 아유 내 화가 나는 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야 이게. 사실은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러니까 언론사 그 표현으로 야마가 있어요. 그렇지. 딱 정확하게 우리가 포커싱할 수 있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나열을 하면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거나 내세울 게 없으면은 뭔가 현란하게 뭔가를 많이 얘기를 해. 사실은 정말로 자신 있는 정보면은 다 국민들이 이해하니까 사실은 딱 이게 정말 포커스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줄줄줄줄 나열한다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걸 얘기한 게 별로 자신이 없다라는 거에 반증이에요. 사실은. 아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하러 얘기합니까?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답답하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서 기자들과 지금 함께 배석해 있는 질문을 하려는 기자들이 손을 많이 들고 있고 내외신 기자들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SBS 옛날에 그 정치부 같이 했던 기자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SBS 기자가 손을 들었고요. 관련된 어떤 질문 좀 잘하세요, 좀 제발. 기자들이 질문을 잘해줘야 돼요. 질문을 똑바로 해야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꼬리를 좀 물어주세요. 맞습니다. 기자님들 제발 꼬리를 좀 물어서 대통령 답이 이상하다, 수상하다 하면 그 답변 지금 방금 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이거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그렇게 좀 질문을 조직해 주시기를 제가 이거 못 듣겠지? 다 알 거야. 알겠죠. 알죠. 용기를 좀 내시고요. 세게 물읍시다. 용기 좀 내세요. 뭐 죽입니까? 안 죽여요. 입 정도 막는 게 다 안 돼요, 뭘. 박지훈 변호사 파견하고 내가 하고 싶다. 용기를 좀 내세요, 용기를. 세게 물읍시다, 세게. 기자들이 좀 세게 물읍시다. 나 2년 뭐 좀 더 남았어요. 좀 용기 좀 내세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손은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은 많이 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사라졌지? 네, 저희가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저희가 지금 뭐 동시 생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나오는 대로 지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한 생각.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뭐 무서워요, 대통령이 이제는. 하면 뭔가 이게 새롭게 이게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활력도 생기고 그렇죠. 뭔가 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불안하고 안타깝고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지금 왔네요. 제가 아까 화면은 기존에 있던 화면을 다시 들은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이 곧 도착을 할 예정이니까 모든 기자들한테 기립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기자들이 전부 기립을 하고 박수로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왔고요. 대통령이 서서 지금 모두 발언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앉으라고 하니까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코도 한번 훌쩍이시고 그러면서 지금 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지금부터 질문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아까 나갔던 제가 약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SBS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SBS 기자가 아니고요.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정혜전 대변인, 정혜전 대변인이 지금 기자들에게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대통령실 기자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브리핑이 될 것 같냐, 잘 될 것 같냐 했더니 기자들은 각자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뭐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는 그 이제 의혹이긴 하지만은 리스트가 이렇게 비쳤잖아요. 맞아요. 얼굴하고 소속사하고 있어가지고 특정 언론사 MBC 아니야, 제껴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의혹도 뭐 있고 그때는 뭐 자유롭게 뭐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짜여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네. 누군가요? 지금 여성 기자가 제일 먼저 질문권을 받았습니다. 어디 기자인지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자가 지금 질문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연금,
의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정치사회 부문을 질문을 받겠다라는 대변인 입장이 있었고요. 지금 질문하는 기자는 여성 기자고 뉴시스 기자입니다. 뉴시스 기자가 제일 먼저 하는데 지금 뭐 연금 얘기할 때가 할 때입니까? 의료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죠. 그리고 지금 또 예. 주제별로 또 선별하는 거 보면 분야를 또 또 나눠서 하네요. 하겠다고 또 비슷한 하는데 얘기. 주제가 지금 선별될 게 아니에요. 석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네. 여기서? 석유 얘기. 아니,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아메리카 아메리카 스타일로 스타일로 좀 하면 안 해요. 되나요? 그냥 중요한 거 자유롭게. 좀 들고 그냥 정말 순서 기자들 정하지 궁금한 거 말고. 질문하는 게 맞죠. 아 근데 첫 질문이 안타깝습니다. 뭐죠? 연금 개혁안. 그게 뭐야, 연금 이거 개혁안이 뭐하러- 기존안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 안 궁금하다고. 아니, 이게 근데 궁금해요 이게? 연금 개혁안은 그래도 우러는 그러니까 봐야 돼. 우러는 봐야 이게 왜 제 메인으로 왜 1번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인으로 오늘 제가 대통령이 한 거라서 네. 하기는 해야 돼. 너무 다르겠죠 화내지 뭐. 마. 네, 근데- 화가 나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뉴시스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 뭐 하여간 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듣긴 그거 왜 했는데. 궁금하노 그게? 예. 다르겠지. 자 보겠습니다. 자, 21대 논의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 그리고 장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구조 개혁안 때문에 야당과 협의는 어려울 듯한데 국회에 할 말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거의 합의가 됐던 거예요. 네. 44, 45였나요? 그렇죠. 예, 소득 대체율을 44%로 하고 그다음에 그 내는 비용을 12%까지 예, 하기로 늘리기로 한 거죠. 지금 9%에서 12%까지 3% 포인트 정도 올리자.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게 연금개혁 특위에서 했던 국민 공론조사 결과의 안인데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를 해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번에 다 합의된 건데 이거를 깼잖아요. 왜 누가? 그런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 1% 차인데 야당 안을 왜 거부하고 여야 그 했던 거를 왜 거부했는지. 이거는 제가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용산에서 지금 지난번에 작년 9월에 국회를 존중한다면서 24가지 안을 통째로 넘겼거든요. 자, 저희는 국회를 존중합니다. 니들이 한번 논의해봐 하면서 24개를 했는데 네. 제가 엄청 비판했어요. 무책임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최소한 한두 개, 두세 개는 좁혀놔야지 이게 대화가 되지. 선택을 하죠. 그래서 국회가 어렵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 양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판에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네. 구조개혁부터 해야 돼. 그래가지고 모수개혁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넘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지금 국회가 뭐냐면은 청년들이 불이익을 보니까 예를 들면 구에서 지금 13%로 올리는 정도로 지금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4050 지금의 이제 40대 50대는 이거를 10년에 걸쳐서 하면은 20대 30대는 20년에 걸쳐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예를 들면은 1%씩 1%포인트씩 40대 50대는 올리면은 요율을 예를 든 겁니다. 네. 여기는 0.5%씩 올린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이게 근데 딜레마적인 게 일단은 그 4050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의 주축이 4050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기가 어렵게 또 이렇게 던져놓은 거다. 이런 뭐 정략적인 얘기도 좀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오늘 이제 얘기를 아까 전에 이제 한 겁니다. 인상 속도 이제 차등화하겠다고. 일단 국회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안을 새로 내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원점인가? 그 작년에 냈어야지 그러니까 원점인 왜 안 거야. 해? 또 지금 총선 앞두고 네. 그냥 욕 먹기 싫으니까 야 피한 국회 거야. 언제부터 국회를 그냥 존중했다고 맨날 거부가 맨날 쓰더니 거부하면서 하면서. 갑자기 야 24가지 한 얘기해 보세요. 다 던져버리고 이번에 또 저 국회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24가지 내는 거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네. 손에 잡히는 정치적인 맞습니다. 효능감. 그래서 뭔가 좀 되는 정치, 돌파가 되는 정치를 바라는 건데 대통령이 일단 야 처음부터 내가 다시 안 될 테니까 던질 테니까 그거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봐. 이번 이런 정부에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또 못할 결국은 거 한번 봐요. 제가 또 못한다. 장담하건데. 연금 개혁도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저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 좋은 기회를 지들이 다 발로 찬 거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경청하고 있습니까? 경청하고 있는데
태도가 상당히 저걸 어쩌나. 지금 방금 YTN 기자가 제가 아는 YTN 기자가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걸 어쩌나라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라가. 많이 어렵죠. 의료도 어렵죠. 소상공인들 지금 죽어납니다. 어렵죠. 민생도 어렵죠. 경제도 어렵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지혜를 내야 돼요. 네. 그러면 대통령도 생각이 없으면 이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자기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욕만 먹고 화만 낸 대통령으로 기록되면 거부권으로 역사에 남았어요 이미. 이승만은 추월할 것 같아. 지금 속도면은 이승만 추월할 것 같아. 추월 한 번째.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으로 남으면 안 되는데 본인이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스스로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대통령 답변 내용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기 안에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연금 개혁 자료를 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 추계 자료를 통해서 5,6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그래서 연금은 또 국회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총선 때문에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1대 마지막에 모수 개혁안, 모수 조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석 달이 지나서 어제 처음으로 고성도 야유도 없는 가운데 법안들이 민생법안 28개가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인식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정부가 안을 내서 국회 논의가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시작한 지가 얼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근데 배워식도 일단 못하고. 팩트 체크는 해야 되는 게 네. 총선 때문에 합의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여기 지금 아주 잘못된 막판에 네. 지금 6월달, 7월달에 합의 거의 다 됐는데 정부 여당이 못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본인들이 틀은 그러니까 거예요. 정부 여당에서 주장한 거 숫자 이재명 대표가 다 받겠다. 그래서 합의하자고 한 거 총선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화를 두겠고 그다음에 구조개혁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끔 그러니까 일단 연금 싹 다 받게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다 드리겠다. 일단 다 줬대. 다 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야 간 합의는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막 기자들이 손을 많이 드니까 정하지 못하고 대변인께서 정해 주세요. 질문자를 대변인이 좀 정하세요 하니까 정했습니다. 또 정혜전 대변인이 정했으면 네. 또 이것도 짜는 거 아닌가요? 조선일보. 그러니까. 정혜전 TV조선이잖아요. 우연히 손가락이 갔는데 조선이었어. 조선이야 조선. 아이고, 네? 다음 조선이에요. 이거 정말 너무. 질문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의료 현장 수개월째 어떤 해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추석 앞두고 위기설이 나온다.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던 네, 거를 이 그래서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질문했네요, 그래도. 네, 대통령실은 현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현장과 메시지의 차이가 큰 이유가 뭐냐? 이거 질문 잘했어요. 잘했네. 조선일보 기자. 이거 필요한 질문입니다. 의외로 잘했네 조선치고는. 의사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얘기하겠구만 또. 지금 답변이 조금 나왔어요. 네.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다. 또 봐라. 야, 이제 자기 얘기거든. 이거는 생각 안 한 거예요. 준비 안 한 거예요. 자기 얘기예요. 본인 얘기. 의료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역 종합병원도 가보시고. 지역을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노? 이게 답변이 앤서 맞죠? 네. Q&A니까 앤서 맞죠? 나 잘못 읽은 거 아니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현장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어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답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답을 줘야 되는데. 의료 개혁은 멈출 수가 없다. 네. 여러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 그러니까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말귀를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해라고 하고 싶으면 다 네. 해결을 하라고. 늘리라고
들리는데 해결하라고. 2,000명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지금 당장 지금 응급실 잘못되는 거 이거 해결하라는 말인데 왜 엉뚱한 답을 해요? 늘려 10,000명 뽑아 10만 명 뽑아라고. 아니 그러니까 25만 원 주자고 하니까 왜 25만 원 10억 100억 주지. 10억씩 100억씩 주지 무슨 그거랑 25만 똑같은 원이야. 거잖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리지 말래. 늘리라고. 그냥 국민의 절반 의사 만들어라고. 그거 하지 말라나? 해결하라는 거지. 진짜 큰일이다. 근데 자 지금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고 현장의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어서 해낼 수 있다. 뭔 소리입니까? 저 이게? 살짝 박근혜 정부 때 야. 메르스 때 예.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전화기 그 느낌이에요. 이게 그 느낌이야. 여기 살려야 한다 붙여놓고 전화기 그 느낌이에요. 야 지금 이거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쌍팔년도 스타일인데 이게 정신력 강조하는 거 있잖아. 니들은 정신력이야. 뭐 체력이 안 되는데 맨날 정신력 타령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의사가 없다니까 무슨 뭐 헌신이고 뭐고 지금 나 다 자빠졌는데 지금 의사들 이제 못하겠다고. 아니 이게 다인가 봐. 뭐야 이거 뭐 어떻게 그다음에 답이 지금 없네. 연합뉴스 질문 나왔습니다. 꼬리 물었어요. 꼬리 물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 의료? 예. 좋습니다. 의료개혁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공백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2,000명 증원 규모 타협점을 잡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 뭡니까? 갈등 타개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요 꼬리 물었습니다. 좋네. 오히려 좀 좋은 질문 좋네. 조선 연합 좋습니다. 입장 한번 듣고 싶어요. 자, 대통령 진짜로. 답변 보겠습니다.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 저출생 문제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예? 노동개혁이나 저출생 문제처럼 의료개혁도 어려운 문제다. 지난 20년간 수백조 예산을 투입했지만 해결이 안 됐으니 돈을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다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의료개혁이라는 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 없이 실시간 음성 지원이야. 국민 생명권, 건강권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현장에 디테일에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인과 함께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이게 뭐 답이 돼요? 저는 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안 바뀌겠다라는. 안 받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그냥 거예요. 하겠다는 죽든지 거네. 말든지 혼란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답이 없다 진짜 큰일이다. 그건 뭐 지금 지금 그거는 기자들 표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맨 앞열에 지금 앉아 있는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 그래서 지금 기자들 표정이 아니 왜냐면요 이게 특히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산부인과 가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근데 신생아실 어떻게 할 겁니까? 응급실도 문제지만 지금 애를 낳으러 가다가 그 뭐지 이제 충북 진천에서 무슨 차? 119에 그 그래, 구급차에서 구급차. 났어요 지금 실제. 그래 구급차에서 애를 출산했어요. 낳는 아니 2024년 대한민국에서 8월 15일에 났어요. 얼마 안 병원을 됐어요. 못 가가지고 구급차에서 애를 낳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야, 생각도 별로 없고 현장을 저는 안 가봤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예? 굽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내가 2,000명 정했고 내가 이걸 갈 거고 이거 반드시 내가 꺾겠어. 그 상황에 의사들 이거 내가 반드시 사망 사고가 일어나든 누가 불편하든 그거는 뭐 상관없다는 거 들려요. 그거에 대한 답이 전혀 없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냥 할 거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한국경제 좀 친정부적인 성향이잖아요. 네. 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아프면 죽는다 불안감 확산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 속출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달 30일에 서울의 편의점에서 40대 환자가 쓰러졌는데 병원 14곳 돌다가 119 구급차에서 숨졌다. 부산에서도 온열 환자가 쓰러졌는데 네. 부산에 응급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울산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또 119 구급차에서 숨졌다. 그리고 뭐 지금 충북 진천에서 임산부가 응급실 못 찾아서 구급차에서 애 낳다 막 이런 케이스가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어. 현장에서 지금 사람 죽고 있구만. 있는데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된다.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알았으니까. 알았다 하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